군인연금이 가장 어떻게 보면 엄청난 혜택이 하나 있는데요. 전역과 동시에 바로 지급이 됩니다. 네. 지금 살아있는 연금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게 사실 군인연금이라고 네, 봐야겠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공무원연금도 다 개편이 된 지 꽤 됐고 그래서 65세 이후에 수령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군인연금 같은 경우는 40대 중반부터 바로 그냥 연금을 수령을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은 지금 들어오시는 기준으로 연금 제도는 적용이 됩니다. 그 들어오신 이후에 변화되는 연금에 대한 정책들은 나를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후에 또 적용되는 건 또 그 이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큰 문제는 없다. 그렇죠. 지금이 적기예요. 아, 지금이 정답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해군본부 장교 획득 담당으로 근무 중인 이동현 소령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께서 댓글 달아주셨다고 뭐 이렇게 해군 장교 부사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타군과 좀 비교를 해서 좀 장점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는 대도시에 근무하는 거, 그리고 수당이 빵빵한 거. 아, 돈이. 뭐 이건 뭐 공통이지만 뭐 연금. 그죠. 근데 연금은 또 이게 장기 복무가 돼야 된다는 또 전제가 필요하잖아요. 부사관에 배타는 특기들을 일직군이라고 하거든요. 일직군들은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잘 된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또 바뀐 제도가 있어요.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을 기존에는 5년 차부터 장기 선발을 했거든요. 아, 의무 복무가 4년이잖아요, 부사관. 근데 그러면 4년 끝나고 장기를 넣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복무 연장을 한 번은 해야 장기 복무에 신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네네. 그러니까 너 노예해라 이거네요. 아니, 우리와 함께 가자. 일단 함께 갑시다. 1년 정도 손해 봐라 이거네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그 부사관들이 조금 더 빨리 결심할 수 있도록 3년 차부터 장기 복무 선발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좋은 거죠? 네. 뭐 물론 경쟁률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닌데 물론 본인이 소양은 갖춰야죠. 장기 다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육군 같은 경우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은데 해군은 잘 되는 사람이 월등히 많다. 이 정도까지는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듣기로는 또 이제 육상에서 근무하는 뭐 예를 들면 장교로 치면 정훈병과라든지 헌병, 시설 뭐 이런 특이한 병과들, 부사관 같은 경우도 뭐 행정부사관이라든지 뭐 의무 뭐 이런 쪽이죠. 뭐 그런 쪽은 또 약간의 좀 경쟁률이 좀 더 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제 사실 원체 그 규모가 작은 병과고 계열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비춰질 수가 있는데 근데 그쪽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해군이 장교든 부사관이든 육해 공군 중에서 가장 장기 복무가 잘 되는 군이다. 예, 맞습니다. 이걸 또 좀 이론적으로 좀 풀면요. 우리 해군은 기술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인력들이 처음 모집해서 많은 인원들이 계속 경험을 쌓아 나가야지 우리가 우수한 전투력을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육군이나 공군 같은 경우에 초급 간부들 비율이 엄청 커요. 근데 우리는 사실은 초급 간부들보다는 중견 간부 이상들이 비율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복무를 많이 선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육군은 완전 피라미드 식으로의 인력 구조라면은 해군은 약간 항아리형의 맞습니다. 구조라서 뭐 물론 최상위권까지 가는 거는 다 어디 군을 가나 힘들겠지만 진급률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일단 우리 부사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근속 진급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상사까지는 무조건 진급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사까지? 무조건? 그냥 장기만 되면 무조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상사 정년이 만 53세까지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해군은 그럼 소령 진급은 어떻게 돼요? 소령 진급, 저희도 물론 타군과 마찬가지로 또 경쟁을 갔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경쟁을 갔는데 뭐 거의 다 되신다고 보면 돼요. 소령까지는 문제 없어요. 소령까지는 해군에서는 그냥 100% 다 단다. 무사 진급이다. 육군처럼 뭐 1차에 뭐 30% 달고 2차에 그런 게 아니에요. 소령을 달아도 뭐 연금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소령 때부터 연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연금 수혜는 복무기간이 19년 반 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소령 때부터 연금을 받으실 수 있고요. 소령 정년이 만 45세까지입니다. 보통 임관을 24살, 5살 이때 하게 되면은 21년 정도를 하고 나오게 돼요. 맞습니다. 그러면 연금이 한 200여만 원 정도 나옵니다. 미래를 멀리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대령으로 보자면 연금이 통상적으로 한 350 뭐 요 정도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부사관분들은 상사도 어차피 다 달아주니까 상사 정도 되면은 그 연금이 소령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정년이 길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래도 괜찮다. 각 계급마다 계급 정년이라든지 뭐 계급을 올라가기 위한 필수 연수가 있잖아요. 복무 연수. 네, 어떻게 있습니다.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부사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하사로 2년 복무하면 중사 진급이 가능하고요. 중사로 5년 근무하면 상사, 그리고 상사로 6년 근무하면 원사 진급이 가능합니다. 장교의 경우에는 소위로 1년 하면 중위,
중위, 그 다음에 중위로 2년 하면 대위, 대위로 6년 하면 소령, 그리고 소령으로 5년 근무하면 중령. 아, 제일 빨리 달았을 때 네, 그렇게 된다. 예, 그렇죠. 근데 어차피 소령까지는 뭐 다 똑같이 다니까. 네. 근데 이게 또 해군이 배를 타다 보니까 이게 좀 근무지 이동 여건이라든지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장교와 부사관이 인사 여건이 조금 틀립니다. 장교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 한 1년에서 2년 사이에 보직 이동을 해요. 아, 그런데 대부분 좀 지역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건 좀 안 좋네요. 예. 네, 뭐 물론 사람마다 틀리고 케이스마다 틀리긴 한데 또 어느 순간 이 부분에 또 로망이 생깁니다. 뭔 소리야? 제가 언제 목포 가서 살아보겠고, 부산에서 살아보고, 진해에서 살아보고, 동해에서 살아보고, 그쪽 주변 관광지 제가 다 섭렵했어요. 아, 이걸 이렇게 풀어버리고? 역시 모병관님 하신데. 어쨌든. 제일 걱정이 됐던 부분들은 이제 사실 가족들이 잘 적응할 수 있는 부분인가,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걱정이 됐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와이프도 잘 이해를 해주고, 가서 뭐 여행 같은 삶을 살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부사관 분들은 몇 년에 한 번씩 이동을 하죠? 네, 부사관 분들도 보직 이동은 네. 한 1년에서 2년, 뭐 최대 3년에서 이제 보직 이동을 하는데요. 네. 부사관 같은 경우는 조금 장교들과 조금 틀린 게 함대권, 예를 들면 동해 지역, 뭐 평택 지역, 목포 지역, 부산이랑 진해 지역, 뭐 제주 지역 이렇게 나눠서 함대권 내에서 이렇게 근무를 한 10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하시고 나서 지역 이동을 통상 하시는데 이때 이 지역 이동도 무조건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 한 다른 지역에서 한 2년 정도 복무를 하고 다시 또 원소속 쪽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럼 실질적으로는 가정도 챙기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부사관 분들은 확실히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예, 부사관 분들은 확실히 그런 가정 환경 쪽에서는 또 조금 더 훨씬 장점이 있죠. 군인을 하면은 정말 큰 혜택이 또 하나 있는데 집을 준다. 예. 그런 게 있잖아요. 일단 우리 해군은 부대들이 밀집돼 있어요. 1함대, 2함대, 뭐 이렇게 4함대 이렇게 해서 지역별로 군집이 돼 있다 보니까 인구수가 많아요. 캠프 단위가 굉장히 그렇죠. 크죠. 육군 그렇죠.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독립부대가 많아서 네. 소대만 뚝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요. 대대 하나만 뚝 떨어져 있는 데도 있는데 해군은 최소 전단 단위 막 이 정도 급으로 네. 뭐 전단, 함대 뭐 이렇게 모여있기 때문에 뭐 관사, 아파트, 단지가 상당히 쾌적하고 규모도 좋고 뭐 그 안에 어린이집, 뭐 놀이터, 뭐 체육시설 뭐 이런 게 좀 잘 갖춰져 있어요. 대단지 위주로 예. 되어 있다. 결혼 안 한 분들은 또 이제 독신자 숙소라 그래서 원룸 한 오피스텔 정도 되는 원룸 정도 그 정도를 제공을 하는데 7평 정도. 그럼 계급마다 또 제가 알기로 이제 관사가 평수가 좀 달라진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해서.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크게 구분은 없어요. 그 다음에 관사들도 물론 평수대가 다양합니다. 통상적으로 요즘에 간부들이 이용하는 숙소는 통상 28평. 28평. 예, 32평. 32평. 예, 요 정도 평수가 가장 많고 많이 보편화가 돼 있어요. 뭐 물론 24평도 있는데 네. 요거는 몇 개 없어요. 그 관사들도 사실은 이제 신규 관사가 있고 또 큰 평수가 있고 구축도 있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무 연수에 따라서 또 조금씩 차등을 두는 관사들이 있어요. 짬밥 순으로. 예. 근데 요 부분은 이해를 다 모두가 공감하는 게 어쩔 수가 없지 예, 이거는. 그 경력이 오래되고 근무를 오래 할수록 자녀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더 큰 평수가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구분을 지어져 있고 근데 다만 큰 평수든 작은 평수든 컨디션은 다 좋습니다. 맞아요. 다 동일합니다. 20대, 30대 나이에 사실 자가 마련을 해가지고 결혼하시는 분들은 정말 극히 드문 맞습니다. 시대입니다. 근데 예. 그런 부분에서 직업군인이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또 궁금한 게 그 해군의 배가 엄청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렇죠. 장교, 부사관 이제 임관을 하면 본인이 그 원하는 근무지의 배를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있어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임관하거나 초급반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선택권이 주어지는데 말씀하신 대로 근무 지역이 선택되는 것이 아니고 함 유형 그 배 타입을 정할 수 있고요. 대신에 이제 지역은 여러 가지 이제 지역은 랜덤이다. 또 이제 해군이 이 당직과의 싸움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당직이 정말 많다 그러던데 당직 그렇죠. 근무는 얼마나 많이 서는지 좀. 일단 당직이 많다라는 거는 사실은 배근무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박해서도 당직을 쓰고 항해를 나가서도 당직을 쓰는데 그 항해 때 당직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배가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계속 붙어 있어야지 배가 운영이 되잖아요. 그렇죠. 24시간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다 보니까 3교대로 당직 근무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3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하루를 셋이서 나눠서 당직을 쓰는 거죠. 하루에 8시간씩. 큰 배와 작은 배 장단점이 있다면은 설명을 해주세요. 큰 배 일단 장점 네. 커요.
크다. 네, 커요. 크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지니냐면 일단 날씨가 나빠도 배가 많이 안 흔들리고 안정적이죠. 멀미가 좀 덜 나는 거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들도 넓고 식당도 크고 뭐 조리 공간도 확실하고 또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도 있고 그 인프라가 잘 구축돼 있다는 점. 아파트로 치면은 이제 평수가 넓은 뭐 4, 50평대에서 사는 거네요. 그렇죠. 네. 뭐 아래 상가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뭐 PX도 이용할 수 있고 뭐 상가도 예. 있고 주상복합이네. 네, 그렇죠. 예. 근데 단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크다는. 단점은 크니까 네. 임무가 길어요. 더 오래 근무할 수 예, 있고. 그렇죠. 네. 왜냐면은 이 크다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멀리 나가서 작전할 수 있고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그 군함으로 치면 엄청난 장점이고 사람으로 뭐 치면. 사람으로 치면 좀 많이 근무하니까. 예, 그럴 수 있죠. 사람도 많으니까 네. 자기 위에 사람도 많고 밑에 사람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시누이 시어머니 뭐 시월드들도 많은 거네요. 시어머니가 많네. 뭐 시어머니가 많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내 롤모델을 삼을 수 있는 선배들도 많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들도 많다는 거죠. 이 반면에 이제 작은 배, 네, 작은 배들. 작은 배를 보자면은 사실은 작은 만큼 공간도 협소하고 파도가 칠 때 배가 흔들리는 것도 엄청 심해요. 네, 예. 그런데 소수의 인원들이 명수가 한 30명 정도 되거든요. 고속정을 말하면. 네, 예. 끈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예. 또 임무 기간이 또 좀 짧고 좀 더 짧으니까. 좀 짧고 뭐 아니면은 혹은 뭐 임무 기간 중에도 육상에 왔다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날아갔다가 다시 육상에 왔다가 예. 육상 오면 좋거든요. 육상 밟으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경험하시잖아요. 땅만 밟아도 그냥 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데 네. 배를 안 타고 육상에서도 이렇게 근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럼요. 예, 지금 저도 사실 이제 육상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육상 지휘관, 뭐 육상 참모, 그리고 아니면 뭐 지휘 통제실 같은 상황 근무. 본인의 선택도 이제 좀 좌지우지가 됩니다.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예, 배를 좀 더 많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타시는 분들도 또 좀 있으시고요. 네네. 육상직위를 희망하신다고 하시면 또 육상직위를 또 오래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케바케고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이 함정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정책적으로 이제 뭐 육상에서도 근무할 수 있는 배를 타는 특기지만 육상에서도 이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보직들을 마련해서 육상 근무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해군을 보면은 복장이 너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해군 복장이 사실 가장 다양하고 제가 알기로 인기도 가장 많은 것 같아요. 정복은 동정복, 하정복, 하약정복. 하약정복.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약정복이 제일 멋있지 않나. 그쵸. 깔끔하고. 예, 근무복은 이제 동근무복, 하근무복 있는데 동근무복은 검정색이고 하근무복은 카키색. 그리고 함상 근무복. 지금 요 복장이 이제 함상 근무복이어서 함정에 근무하는 장병들만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진짜 그냥 전투복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뭔가 재질도 조금 뭔가 좀 다른 느낌도 나네요. 네, 맞아요. 이거 방수, 그 다음에 뭐 네. 불도 안 타고 그런 특수 재질로 또 개발이 되어서 안전에 보다 향상된 복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해군 장교 부사관 이제 어쨌든 됐어요. 그래서 네. 군생활 열심히 했는데 정말 운이 없게도 진짜 뭐 자기가 장기 복무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좀 쫓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군인 또 할 수 있나요? 전역했을 때 그 계급 그대로 그대로. 그 호봉 그대로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혹시 전역한 지 얼마? 저 지금 2년 된. 그래요? 네. 다시 오실 수 있어요. 뭐요? 어림없다.